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수능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수능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고3 언니들이, 오빠들이 보는 것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수능이 정말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빠르고 간결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가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2020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냐,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80분의 시간 동안 국어를 풀어야 하고 총 몇 문제? 45문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수능은. 그리고 올해 고3 친구들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 화법과 작문이 10문제, 문법이 5문제,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이 각각 14문제에서 16문제, 이렇게 합쳐서 30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5문제 해서 총 45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화법과 작문이 1번부터 10번까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과 15번까지는 무조건 문법,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2021이라고 제가 썼는데 2021년도에 고3인 친구들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고2인 친구들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21년도에 고3인 친구들은 자,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거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시문항이 평가원에서 나온 거를 한번 살펴보신 친구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보시면 1번이 화법과 작문이 아니에요. 1번부터 문학과 비문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34번이 문학과 비문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뒤가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골라서 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항 개수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화법과 작문은 11문제예요. 언어와 매체는 이 언어와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문법 5문제에 있는 게 그대로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체 6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매체가 뭐예요? 매체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기출문제에도 그럼 매체는 없잖아요. 아니요.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매체는 화법과 작문의 조금 쉬운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고민 많이 되겠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러면 뭐 하지? 둘 중에? 문법에 본인이 자신이 있다, 나는 문법을 차근차근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서 암기를 해놨다 하시는 분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비문학이나 문학을 푸는 데에 속도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될 거고, 나는 문법 외우기 싫다, 거기에 문법 암기하고 지식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하기 싫다, 차라리 나는 읽는 속도 부족하지 않아, 평소에도 화법과 작문을 그냥 선택할래 하는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학이랑 비문학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11문제, 11문제니까 당연히 45문제는 동일해요. 80분이라는 시간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문학 17문제, 비문학 17문제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문항 개수만 바뀐 건 아니에요. 문학과 비문학에서 유형이 이전과 다른 것들이 예시문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어떻게 살펴볼 거냐, 자, 문학 17문제, 비문학 17문제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운문, 고전산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17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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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그래서 예시문항 보시면 고전산문이 5문제가 나와 있어요. 물론 수능에서도 무조건 고전산문이 5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영역에서도 5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에서 기존과 다른 유형들이 발견이 됩니다. 가, 나 작품을 함께 출제를 하는데 보통은 보기를 문제로 같이 제시를 하죠. 그치? 현대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모의고사 푼 친구들은. 근데 이 보기가 가나 나에 대해서 내용 요소를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응용해서 마치 비문학처럼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와 나 작품에 적용해서 추론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뭔 말이냐, 난리 났죠? 그치? 그래서 다음에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때 아,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도 작품이 가, 나로 2개가 출제됐어요. 뭐야, 그럼 결국엔 고전 산문 2개나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2 작품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작할지 언어와 매체할지 정말 고민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언어와 매체하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 지식 요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기한 거 위주로 충분히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외우는 거 도저히 못하겠다, 싫다, 문법 진짜 나는 안 맞는다 하는 분들은 물론 화작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작품이 많이 나오는 추세가 돼버리면 읽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평소보다 더. 기존의 기출문제 풀었던 것보다 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도 17문제인데 비문학 지문은 3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인문지문 6문제, 예술지문 6문제, 과학지문 5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인문, 예술, 과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경제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사회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기술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지문 중에 수능에는 뭐가 출제될지 모르지만 문제 개수의 분포가 6개,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또 변화한 유형, 예술지문 같은 경우에는 가, 나 해서 사실상 2개의 비문학 지문을 읽어야 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난리 났죠? 그지?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기억을 한번 하시고 예시문항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를 시간 맞춰서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 내가 선택하는 과목에 맞춰서 한번 시험을 봐보신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됐죠? 직접 여러분이 눈으로 살펴봐야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더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국어는 뭐다? 스스로 하는 거다. 저는 도움만 드릴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